꿈은 1년 전 어느 가을밤 문득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늦은 시간인데 누구지? 그리고 문을 열어봤는데 사람은 없고 커다란 호박 하나만 있더라고요. 호박의 주인을 찾아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는데요. 불러봐도 사람은 없는데 왠지 그걸 집에 들여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왠지 모를 예감에 휩싸여 꿈속에서 호박을 집에 들여놓았던 정희 씨. 그런데 다음 날 꿈속에서 다시 아침에 잠을 깨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호박이 있던 자리를 가봤는데 분명히 자리는 그 자리인데 호박이 아니라 황금덩어리더라고요. 꿈속에서는 제가 무척 좋아했었어요. 착하게 살아서 이제 복을 받나 보다. 근데 이제 그게 태몽이더라고요. 정희 씨가 꾼 꿈은 1살 시은이의 태몽이었습니다. 영환 씨 나이 41살.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 시은이 덕분에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는데요. 제라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이쁠지 모르. 아 너무 이뻐요 진짜. 헌데 영환 씨를 바라보는 아내 정희 씨의 표정은 몹시 불편해 보입니다. 애 아빠도 40이 넘었는데 41인데 시은이를 업고 나가면 늦둥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수근거리는 게 별로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금슬이 좋네 어쩌네 하면서 하는 게 저는 싫어요. 아내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한데 그게 좀 아쉽죠, 전. 늦둥이는 복덩이라는데 시은이의 존재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정희 씨. 말 많고 사연 많은 시은이네 가족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시은이네 가족의 아침은 우렁찬 울음소리로 시작됩니다. 뭐해 일어나봐. 애 좀 봐. 뭐해. 바빠 죽겠는데 진짜. 영환 씨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시은인데 정희 씨는 사뭇 귀찮아하는 눈치인데요. 잘 놀다가 이렇게 밤에 칭얼거리는지 잠을 안 자요. 잠을 이제 못 자가지고. 애기가요? 네. 아 힘들어. 피곤하네. 요란스럽게 아침을 연 새 가족. 헌데 눈치 없는 시은이가 또 한 번 예민한 정희 씨를 건드립니다. 아이 뜨거. 손. 아유. 아. 이걸로 안 돼. 아이 진짜. 아, 요즘 따라 조금 더 되게 민감해져 갖고요. 저도 지금 좀 안 건드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거든요. 매정한 엄마에게 섭섭하다는 듯 서럽게도 우는 시은이. 우리 신이 잘 놀고 있어요.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올게. 전화할게. 수고해. 영환 씨가 떠나자 시은이 또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지 좀 마라. 정희 씨 나이 39. 늦게 본 자식에게 왜 저렇게 매정한가 싶었는데 사실 정희 씨에겐 이미 다 큰 자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18이고요. 기숙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20살 때 임신해서 21살에 큰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남편은 동아리 선배였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제 만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덜컥 큰 아이가 생긴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정도까지도 있었어요. 왜냐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좀 저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 자체가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집사람에 대한 건 진짜 미안한 거밖에 없죠. 젊은 나이에 애엄마 된 거잖아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진짜 행복하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닥치니까 아우 이거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좀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남편과의 과속 스캔들로 20대 청춘을 오롯이 육아에 바쳤던 정희 씨. 이제 좀 한가로이 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늦둥이 스캔들에 휩싸인 겁니다. 이거 잠자는 거 봐 이쁘게. 아유 둘이 또 닮았네. 눈 섞인 거 봐. 아유 애 엄마가 째려 보는 거. 아유, 어쩜 이렇게 이쁘다. 세상에 이런이라고 안 나왔었구나. 아유. 상인들의 관심에 시종일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정희 씨. 대체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이토록 닫아버린 것일까요? 그날 밤 부쩍 지쳐하는 정희 씨를 위해 영환 씨가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이걸 먹자고? 아유 자기 옛날부터 치킨 제일 좋아했잖아. 이렇게 해줘. 응? 자. 응. 안 하던 짓을 해. 아 먹어. 왜 자꾸 눈치를 봐? 아 뭐 눈치 내가 무슨 눈치를 봐. 할 얘기 있으면 해. 어? 아뭔 얘기야. 뜯어. 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오랜만에 대화에 나선 두 사람. 헌데 정희 씨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잊어서 미안하고 내가. 시은이 지네 엄마 집에 좀 보내면 안 돼? 진짜로 내가 힘들어서 그래. 진짜로. 아니 내 새끼를 내가 키우지 뭘 보내. 아 왜 다 끝난 얘기를 또 하는 건데. 끝난 얘기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힘들다 그러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돼? 시은이의 엄마가 따로 있는 걸까요? 정희 씨의 갑작스런 이야기에 분위기는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 내 생각도 좀 해달라고. 아니 그럼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 내 새끼 뭐 딴 데 보내자는 거야 지금? 어? 네가 왜 딴 데야? 내 새끼 내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뭐야? 애 낳은 사람 따로 있고 키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주지사거리 다 내가 하는데. 시은이가 배다른 자식이라도 되는 듯한 정희 씨의 이야기. 늦둥이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숙학원에서 공부 중이던 아들 석주가 돌연 집에 돌아왔습니다. 걔가 고우니까 좋냐? 아, 좋지. 네가 지금 걔를 보고 반가워할 때야? 아,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자꾸 신경질이야, 오자마자. 네가 지금까지 알아서 잘한 게 뭔데? 아, 알았으니까 제발 그만해, 어? 맘대로 해. 아, 알았어. 엄마나서. 학교를 안 다니고 기숙학원에 있거든요. 학교를 안 다녀요? 네. 학교 안 다니니까 거기 가서라도 어떻게 공부해서 대학 가라고 보내놨더니 아우 저러고 지 알아서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시은이를 데리고 집 앞 놀이터에 나온 석주. 이들 곁으로 석주 또래의 앳된 여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뻐라. 내가 안 반가운가 봐. 어? 아빠 안 반가워? 내가 네 아빠인 거 알겠냐? 알지, 당연히. 이거 봐봐, 이렇게. 앳된 얼굴의 아이들이 자신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작년 가을인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태몽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희 막내 이모 태몽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제 태몽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예. 괜찮다며. 괜찮을 거라며. 이제 어쩔 건데? 책임질 수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 그냥 말하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빠 성격 알잖아. 이거 말하면 분명히 집에서 쫓겨나. 너무 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좀 무방비 상태였다고 해야 되나? 5개월이 지나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소식 알았는데 진짜 머리가 하얘지면서 근데 석주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득에 넘어갔죠 뭐. 그렇게 이게 나쁜 짓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그 나이 때 또래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각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주영이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죠. 주영아, 너무 눈치 보지 말고 편히 지내. 그래.
안녕하세요. 이리 좀 들어와봐. 니들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앞으로 어쩔 거야? 애 낳으면 책임질 수 있어? 엄마도 나 20살에 나왔잖아. 그걸 지금 말을 하고 해? 너희들 지금 고등학생이야.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데? 야, 얼른 들어가서 짐이나 풀어.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편히 쉬고. 알았지? 네.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서 아마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안타깝죠? 힘들게 겪은 거를 걔가 또 둘이서 겪어야 되니까 안타까워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시은이를 출산한 뒤 학교를 자퇴하고 기숙학원에 다녔던 두 사람은 오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어나? 아니 아버님이 공부하라고 기숙학원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내내 계속 시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시은이 똥 쌌어요? 아이고 예뻐라. 엄마가 갈아줄게. 냄새. 아니요, 솔직히 서툴러요. 저 냄새도 나고. 어떡해. 왜 이래? 아 진짜. 갖다 버려. 그걸 왜 그래? 진짜 이것도 버려 이거. 야, 이거. 진짜. 41살 할아버지와 39살 할머니. 이렇게 시은이네 가족은 보기 드문 과속 3대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과속 3대의 아침을 시작한 사람은 어김없이 엄마 정희 씨였습니다. 일어나야죠 일할 사람이. 아직 다른 분들은 안 일어나신 거예요? 한밤중이죠 지금 시간이.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제가. 됐어. 제가 할게요. 제가. 됐어 절로 비켜. 아유 얘. 뭐해? 얼른 가서 씻어. 어제 자기 전에 씻었는데. 아침에도 씻어야지. 빨리 가서 씻고 석주도 깨워.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는 거야. 조금 늦게 일어난 것뿐인데 정희 씨 꾸지람이 이해되지 않는 주영이. 뭐 무슨 얘기를 해주면은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꼬박꼬박 말대꾸를 한마디씩 다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아침 밥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18 며느리는 피부관리실이라도 온 것 마냥 함흥차사입니다. 여자들인데 어떻게 씻을 때 뭐 어떻게 30초 만에 그렇게 씻어요? 다 오래 걸리는 거지. 샤워한 것도 아닌데 뭐. 아빠 일어나라고. 나 졸리잖아 나도. 너도 잘하네. 아빠 일어나. 석주를 깨우랬더니 함께 누워 잠들어버린 아이들. 철없는 부부를 깨우기 위해 결국 영환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나가. 나 너 깨워준다 그랬잖아. 빨리 나가봐. 나 깨울게. 일어나. 이거 애냐고. 너 지금 아빠라고 애 아빠라고 임마. 빨리 일어나. 한바탕 전쟁 끝에 겨우겨우 밥상에 둘러앉은 과속 3대. 네가 뭘 하니 네가. 엄마가 많이 알아. 어제 시은이 울어서 잠 한숨 못 잤어. 진짜. 아들, 시은이 우리 방에서 잤어.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데. 그랬어? 야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야, 아침 식사 우리 좀 즐겁게 하자, 응? 네. 그날 오후 정희 씨와 주영이는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너무 짧은 거 아니니? 주영아. 근데 시장 오는데 막 청바지 떨치고 온 것도 웃기잖아. 일부러 이거 입고 왔는데. 이거 보면 알 수 있어? 네. 내가 시금치 사오라면 사올 수 있어? 네, 이걸로? 네. 시금치는 안 알 것 같아요. 물어보고? 네. 저거 시금치 나물 무쳐 먹게. 네. 간장 하나만. 네. 시어머니의 첫 심부름에 당당히 간장을 사가지고 온 주영이. 그런데 간장을 바라보는 정희 씨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예. 네? 나물 무칠 거라고 그랬는데 국간장을 사오면 어떡하니? 이게 얼마야? 3,800원인가? 이게 제일 싸길래 그냥. 그럼 말씀해 주셨으면 그걸로 사오는데. 그냥 간장이라고만 말씀하셨잖아요. 국간장으로 나물을 무치면 맛이 없단 말이야. 아니 이것도 몰라? 뭐 나물 무쳐본 적이 있어요. 저.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18 며느리에게 정희 씨 결국 화가 폭발했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계속 혼나는데. 제가 고지식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이제 아직 저도 40이 안 됐으니까 정말 요즘 애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먼저 얘기를 시작하면 제가 화를 안 낼 일들도 그냥 무조건 본인의 입장만 얘기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시장에 다녀온 뒤에도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는 정희 씨. 결국 화살은 애꿎은 아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야, 너 빨리 안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 정신 안 차려. 되잖아. 그만 때려. 그래,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 얼른. 일어나봐. 야, 알아서 한다며. 잔소리 듣기 싫으면 네가 알아서 해, 진짜로. 알았어. 너 이러고 있는 동안 다른 애들 공부하고 있어. 학교 다니는 애들. 감사한 마음으로 도서관 가서 공부해, 너. 알았어. 가면 되잖아. 엄마의 잔소리에 못 이겨 마지못해 집을 나선 아이들. 헌데 아이들이 향한 곳은 도서관이 아닌 시내의 번화가였습니다. 야, 우리 타로나 볼래? 타로? 타로 본 적 있어? 그 다 거짓말인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진짜 볼 거야? 타로점을 보자며 석주를 끌고 간 주영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고민을 꺼내보는데요. 저희 이거 네. 지금 결혼해갖고 했어요. 애기 있거든요. 오, 진짜요? 네. 시어머니랑 관계가 막 되게 좋진 않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시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네. 왼손으로 일단 세 장을 뽑아보게 할게요. 저도요? 아니, 고부간의 갈등이니까 여기를 봐야죠. 말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잘 해야 된다는 카드가 떴습니다. 너무나 이 어머니한테 말을 탁탁 자른다거나 그러지 네, 말라는 맞아요. 거예요. 이거 맞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너무 중요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말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관계성은 이 다음에 개선은 상당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하세요. 재미로 본 타로점이었는데 주영이 전곡을 찔렸습니다. 야, 근데 내가 어머니 말을 그렇게 잘라? 조금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넌 모르는데 그 진짜 주위 신기한 거 사람들은- 같아, 그지? 약간 나 진짜 주위 깜짝 놀랐어. 오랜만에 외출에 나선 두 사람. 이번에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일 베프예요. 네. 오랜만에 만났어요. 얘네가 학교에서 완전 진짜 소문난 커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전설로 남았죠. 무슨 전설이야. 전설. 살아있는 전설. 나도 얘기 한번 보여줘. 그러니까 왜? 일로 와. 김유정 같은 아역배우가 될 거야 걔는. 내가 야, 너 닮으면 안 돼. 딸들은 아빠 유전자 많이 받는 거. 큰일 났다. 아, 진짜? 돈 많이 벌어놔 성형 이렇게. 야 너는 정훈이랑 결혼해라. 조용히 하라고. 야 너도 정훈이랑 우리처럼 결혼해 지금. 미쳤냐? 정훈이랑 결혼은 안 할 거야. 친구를 만나자 엄마 아빠가 아닌 18 소년 소녀로 돌아간 석주와 주영이. 아, 좋겠다. 나도 학교 가고 싶어. 아무튼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가고 응. 연락 주세요. 알았어. 조심히 가. 잘 가. 잘 가. 다음에 잘 정훈이랑 가. 같이 오자. 누구에게나 끝까지 가보지 못한 길은 더 궁금하고 그립듯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일주일에 5번을 갔다면 PC방을. 지금은 한 번도 못 가죠. 정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건 포기할 게 많아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거를 누리는 애를 보니까 학교 다니고 싶고 애들이랑 끝나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저도 저만의 삶이 이제 있는 거고 시은이 엄마고 앞으로 시은이한테 집중해야죠. 집안에선 용돈을 요구하는 석주와
정희 씨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거길 어떻게 빈손으로 가? 어? 지금 상황에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아, 엄마가 제발 좀만 도와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널 더 도와주니? 주영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렇게 주영이 신경 쓰고 그렇게 위해주고 싶으면 새 식구 나가가지고 알콩달콩 살아봐. 엄마 아빠 힘 없이. 대체 어디에 쓸 돈이기에 석주가 저리도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사실 내일 주영이 아버지 생신인데 빈손으로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케이크라도 하나 사갖고 가려고 하는데 좀 저렇게 엄마가 저렇게 나오니까 되게 좀 섭섭하고 화가 나네요, 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석주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정희 씨에게도 나름의 억울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제 생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게 고이고이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엄마 생일은 안중에도 없고 거기 가서 그러겠다고 이 난리를 치니까 이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다음 날 어렵사리 아빠에게 용돈을 받은 석주가 처갓집을 방문하기 위해 외출 준비에 나섰습니다. 야, 벗어. 왜? 아, 그냥 벗어. 아, 야, 왜? 무슨 캐릭터?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 아빠 만나러 왔는데 무슨 캐릭터 말이야. 아, 됐어. 있는데. 그 차라리 벗어 그냥. 아, 진짜. 야, 잠깐 일어나봐. 네. 진짜 자연스럽게 가는 게 낫지. 야,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건 좀 그지 같다, 야. 아, 빨 수가 없었어. 네가 입어. 엄마가 안 친정집에 방문하는 남편을 꼼꼼히 챙기는 주영이. 좀 말 좀 들어. 사실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완전 오랜만에 뵙는 건데 신경을 써야죠. 일단 시은이 낳고는 처음 뵙는 거예요. 그럼 1년 거의 다 네. 시은이도 완전 처음 보시는 건데 출산 후 처음 만나는 주영의 아버지. 그동안 거리가 멀어 못 갔나 싶었는데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집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상가였습니다. 아, 미치겠네. 계속 그러면 더 가기 힘들어. 그냥 가자. 아, 잠깐만. 조금만 있다 가자. 갑자기 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석주.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애기 가지고 나서 얘랑 왔는데 아빠가 막 때렸거든요, 엄청. 아, 그냥 가고 싶어요, 집에. 아, 미치겠네. 호랑이 같은 장인어른 때문에 울렁증까지 생겨버린 석주. 그래도 딸도 있는데. 뭐 왔어? 저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 아, 생일이니까 왔지. 돈 모아서. 난 니네들 보고 싶지가 않아. 아, 시은이도 데리고 왔잖아. 시은이를 데려가면 아빠의 화가 누그러질 것이라 생각했던 아이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 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한 번도 안 봐, 애를 낳고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어? 너 하나만 말아봤는데 네 엄마 일찍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너를 키웠냐고 지금까지 모자 키워 네가? 아빠가 뭐 못해준 거 있어? 어? 지금 석준의 부모가 니네들 다 키워주니 네가 뭘 키워? 네가 못 키우게? 아빠는 뭐 해준 거 있어? 나는 보기 싫으니까 넌 보기 싫어. 빨리 넌 내 딸도 아니야. 금지옥엽 키운 딸의 현실을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든 걸까요? 결국 시은이와 함께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야 저기 주위 사람들 다 먹는데 뭐 하는 거 재수없게. 가라 빨리. 어렵게 준비한 케이크는 아이들의 마음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여기 그냥 쓰러져 있어. 뭔가 케이크 떨어져 있어서. 아들의 비참한 모습에 화가 난 정희 씨. 기어코 가게의 문을 열었습니다. 너랑 다른 장소니까 가시라고요.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부모님이신데. 나는 쟤네가 뭘 잘못했길래 땅에서 거지처럼 저걸 죽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가라 그랬잖아요. 지금 어린 나이에 지금 애 낳고 누가 먼저 지금 직장도 안 모르는 다니고 거 지금 그 아니에요? 집에 지금 백수처럼 매일 그냥 백수라뇨? 누구 아들 백수를 만들어 놓고 지금 누구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동네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석주가 어떤 애였는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 부모들도 예? 20몇 그 어릴 때 그 애를 낳았으니까 애가 뭘 보고 자라겠냔 아, 말이에요.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시고 애들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 하신. 아니 그러면 주영이 엄마 없이 자라서 그렇겠네요. 엄마 없이 자라도 그렇게 막 자라지 않았어요. 서로 제 자식이 잘났다며 집안 싸움으로 번져버린 갈등.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한참 공부 열심히 하고 사고도 쳐본 적 없는 애라 한 번도 학교 문제나 이런 걸로 속 썩여 본 적이 없거든요. 기대가 무척 컸거든요, 저희가. 아유 괜찮아. 무겁잖아. 너 힘들어. 석주. 아니 석주 학교 갔다 오는구나. 네. 석주 엄마 좋겠어. 뭐가? 석주 전교 1등 했다며. 얼마나 좋아. 고등학교 들어가서 눈도장을 콱 찍었다던데 뭘. 성적이야. 언제 또 떨어질 줄 알아. 야, 니네 엄마 좋으면서 또 이런다, 그치? 나 갈게. 맛있는 거 좀 헤매겨. 이거 삐쭉 말랐다, 야. 그래 알았어. 가. 그래. 1등 화이팅! 가자. 그 나이 때 한참 사춘기면은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쏙쏙 빠지잖아요. 주영이 만나고 1년도 안 돼서 성적이 툭툭 떨어지는 거죠. 반에서 뭐 한 중간 이하로 해서 전교 1등 하던 애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내 아이가 그렇게 된 게 다 이제 주영이 때문인 것 같은 거죠. 그 석주가 공부도 잘하던 아이였고 또 석준의 엄마 아빠도 자주 이렇게 봤었어요. 믿음이 좀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제라면 허락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석주 왔구나. 우리 주영이 성적 좀 오르겠니? 네, 열심히 하니까 오르겠죠? 아 됐어. 아빠 너 그런 걸 물어봐. 아빠 나 석주 바래다 주고 올게요. 아 지금 몇 시인데 나가? 아 요 앞에 잠깐 나갔다 온다니까. 주영 너 빨리 들어오고. 알았어. 가자 석주야. 안녕히 계세요. 석주 잘 가거라. 네. 저쪽 집에서는 자꾸 우리 그 주영이가 그 석주를 이제 꼬드려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자식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석준의 그 부모님께서 20살 적에 석주를 가졌고 낳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석주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냥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저는 반대했을 겁니다.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사실. 청춘의 잔치를 포기하고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10수년 세월. 이들에게 자식은 인생의 성적표이자 유일한 이정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표를 잃어버린 지금 갈 곳을 잃은 부모들은 누군가 이 상황을 책임져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 밤 부모들의 싸움을 바라보다 자리를 뜬 아이들은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전화 안 받나 보다. 좀 늦게라도 들어오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좀 입장도 이해해주고 애들이 어떻겠냐고. 애들 마음이 좀만 참아주면 안 되냐.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자 서러움이 복받친 정희 씨.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 인생은 다 석주만 보고 살아온 애한테는 좀 집착이 좀 있어요. 강해요.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런 게 제일 걱정돼요 지금. 다음 날 또다시 주영의 아빠를 찾아간 정희 씨. 하여튼 진정하고 있죠. 고목나무 같던 아빠도 아이들의 가출 소식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디 친척집 같은 데라도 연락할 만한 데 없을까요? 지금 걔가 아무 데도 못 찾아가요. 전부 눈 밖에 나갔고 갈 데가 없어요. 걔는 지금. 결국 의미 없는 전화통만 붙잡고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18년 세월. 부모는 아이들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비로서도 사실 제가 도리를 했나 싶어요. 시간을 돌이켜 보면 그런 게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옛날 제 생각을 좀 했어요. 옛날 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힘든 상황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남편하고 석주였는데 석주도 그렇겠구나. 일을 제가 많이 못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아직도 부모 노릇은 끝이 없구나. 아직도 부족하구나. 부모라는 이름의 두 번째 성장통을 겪고 있는 정국 씨와 정희 씨. 그 시각 집을 나간 아이들 역시 혹독한 부모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여기 와.
야 울지 말라고 하지 말고 좀 어떻게 해봐. 두 사람이 힘을 합해도 쉽지 않은 시은이의 목욕시키기. 헌데 석주가 전화를 받는다며 욕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야애 목욕시키다가 어딜 가. 아 진짜. 거의 다 잘했다. 안 되지.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 빠져 주영이와 시은이는 안중에도 없는 석주. 결국 보다 못한 주영이가 폭발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지금 나랑? 이 상황에서 지금 전화를 해야 되냐? 야 아까 애 우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라 그랬을 때 와야 될 거 아니야. 알았다고. 뭘 다음부터 자꾸 안 가면 되잖아. 말로 하면 되지.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야 뭐 어디 가는데?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하냐고. 그거. 뭐가 너무하냐고. 내가 너 뭐 혼자 할 수 야, 있잖아. 야. 마음대로 해. 18 엄마 아빠의 첫 부부싸움. 결국 석주가 짐을 챙겨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지가 책임감 있으면 지가 알아서 들어오겠죠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어디 갈 데도 없을 텐데. 아 그거 지 사정이고 나 몰라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저랑 시은이랑 둘이 있는 게 둘이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것 같아. 화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긴 했는데 막상 석주가 갈 만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주영이랑 시은이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되니까 가서 어떻게 사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답답하네요. 생전 처음 겪는 부부싸움에 갈피를 못 잡는 석주. 다시 돌아와서도 역시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데요. 두 사람의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시은이었습니다. 앉을 데 없어. 엄마한테 또 온다. 야 역시 엄마한테 가야 아는 애가. 나보고 똘똘 일 다 네. 하라는 거냐 나보고? 근데 역시 내가 나쁜 아빠였어. 알긴 이제 아냐? 내일 들어오지 그래서 아예. 뭐 됐어. 야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 알았어. 아 뭐 알았어. 장난 아니야. 알겠어. 나 진짜 바보다. 피로 회복제 같은 시은이 덕분에 가까스로 화해를 한 두 사람. 싸우고 화해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아이들은 점점 엄마 아빠로 단단히 여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잠시의 방황을 마친 석주와 주영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진짜 저희 둘이선 도저히 애 키우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저희 정말 막막했죠.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들어. 너네 벌써 왔냐? 죄송합니다. 가출한 아이들 때문에 애가 탔던 정희 씨인데 영환 씨는 뭔가 알고 있던 눈치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주영이 아버지하고 집사람하고 싸웠던 날 있잖아요. 그때 애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방을 하나 얻어주고 그냥 며칠 생각하면서 푹 쉬고 오라고 했죠, 제가. 내가 석주 나왔을 때 아버지께서 저희 학교 근처에다 분가를 해주셨어요. 신혼 좀 느껴라. 그런 마음에 되게 좋았었는데 애가 애를 무슨 뭘 보겠습니까, 솔직히. 그때 20살 막 이런 나이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집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도 한번 고생해봐라. 애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집사람도 힘들어해서 지금은 좀 가족의 소중함 더 알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애들 방 해서 좀 있다 오라고 한 거예요. 며칠 뒤 정국씨까지 합세해 온 가족이 가을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아 오늘 시은이 태어난 지 300이 된 날이어갖고 네,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나들이 좀 왔어요. 애물단지 호박 취급을 받던 시은이는 태몽처럼 가족들을 단결시켜주는 금덩이가 되었습니다. 편지를 한번 썼습니다. 야, 너 웬일이냐? 야, 뭐야 잘 읽어봐봐. 그동안 말로 상처를 많이 드렸는데 편지가 그 상처 잘 아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그리고 장인어른이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인지 한 번 더 느끼고 실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석주와 주영이 올림. 자식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오간 부모들. 욕심과 체면을 내려놓으니 이제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열심히 살아야 돼. 시은이 때문에 가족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 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 이해해 주시는 것까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일단 가족끼리 다 좀 화목해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30만 넘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뭐 조바심 나고 그랬던 것처럼 또 40쯤에 그런 게 온 게 아닌가. 인생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일만 있겠죠.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요.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시은이네 가족. 이들의 가슴에는 희망이란 꽃이 활짝 피어날 겁니다.